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입니다. 최정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3주차 3교시 청소년 문제와 보호 관련법 세 번째 시간으로 소년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소년법에 대한 총칙, 2장 보호사건이고요. 3장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네, 소년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법은 이제 제정 공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법률입니다. 1958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소년법은 없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년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있고, 미성년에 대해서 이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이제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인데요.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자,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년은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소년의 환경 조정과 이제 환경을 바꿔주고, 또 품형을 교정을 위한 이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 핵심은 이제 보호 처분하고 또 형사 처분을 통해 가지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자, 19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만 소년법이 적용이 되지,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만약 범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 형법이 적용이 되겠죠. 자,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게 목적이고 더불어서 소년법에서 소년이라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 이야기하듯이 소년법에서는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입니다. 소년법에서는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보호사건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제1절 통칙, 제3조 간할 및 직능인데요. 소년 보호사건을 관하는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소년의 행위 지역과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보호사건을 이제 관할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녀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됩니다. 이하 소년부라고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 판사가 하게 되어 있네요. 자,
자, 제4조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소년, 그리고 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자, 우리가 말하는 촉법 소년, 일본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한 소년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 2번은 우리가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리는 이제 우범 소년이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감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그러한 이제 경향이 있는 것,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자, 술을 마시고 소환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 그런 성질, 경향이 있는 것,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미 우리가 이제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4조 내용은 이미 학습한 바가 있고, 자,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부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 한다. 자, 죄를 범한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거나 또 이런 여기에 제시된 가나다에 해당되는 10세 이상의 소년일 경우에는 이제 소년부에 이제 송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제5조, 6조는 생략하고요. 제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검찰청으로의 송치. 자, 검찰청에 송치라는 것은 검사한테 송치하는 거죠. 자, 우리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땡땡이가 범죄를 하면 이제 경찰 단계에서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로 가는데요. 자, 이 소년부에서 이제 두 가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거나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검찰로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량 결과 금고 이상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판결된 경우, 자, 금고 이상이면 중형에 해당되죠.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 동기와 재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된다. 자, 소년부 조사 또는 심량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된다고 소년법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 통지에 관한 내용. 소년부는 6조와 7조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7조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가운데 제3절 이제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32조 보호처분의 결정입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1호 처분부터 이제 15 처분까지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한다. 감독하고 보호하는 게 감호죠. 감호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수강 명령을 낼 수가 있다. 세 번째 사회봉사 명령. 네 번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다섯 번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그리고 여섯 번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할 수 있고, 또한 7호 처분은 이제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 재활 소년원에 이제 유탁을 하게 되고요. 8호 처분부터 소년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자,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소년원 송치가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는 자, 6개월 이내이고요. 장기는 자, 2년 이내에 이제 소년원 송치를 얘기합니다. 또 기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내용 가운데 제2장 보호사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제32조 2에서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처분을 할 때 이제 5호 처분이 보호관찰인데 장기 보호관찰이죠. 처분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5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로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명할 수 있다는 게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한 내용이었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4호 또는 1호 역시 이제 단기,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죠. 자,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제 보호관찰 성인들도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되는데, 역시 이 소년들도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이제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망 내용 볼 거고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또는 소년 분류심사원, 이제 분류심사원은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학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사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범죄한 소년에 대해서, 비행 소년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명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제 보호자한테 특별 교육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호 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 처분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호 처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33조에서 보호 처분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1호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제 감호 유탁을 하는데, 자, 6개월로 한다는 거죠. 또 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유탁하는 거죠. 그것도 6개월로 합니다. 7호 처분도 뭐 질병 치료를 어떤 약물 중독이라든지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치료 처분을 내리는데요. 자, 이 역시 6개월로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소년부 판사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결정으로서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후 처분입니다. 단기 보호 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장기 보호 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 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서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강명령이 2호 처분이 수강명령이고 3호 처분이 사회봉사명령인데요. 수강명령은 100시간,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은 이제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9호 처분. 자, 9호 처분, 이제 8호 처분은 여기에는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8호 처분이 1개월 이내에 이제 소년은 송치를 말하는 거죠. 자,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이제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장기로 소년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이제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6호부터 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소년이 시설 유탁이나 수용 이후에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는 위처분 기간이 진행이 정지가 되고 재유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이제 기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 기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3장 형사사건입니다. 48조 중고 법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중고 법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 사건의 예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에 이제 준거해서 기준해서 이제 소년 이제 피사건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 소년법에서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 형사 사건에 준거해서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자, 49조 검사의 송치입니다. 자,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된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땡땡이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면은 경찰서에 가거나 경찰서에서 소년부로 가거나 또는 송치를 하죠. 뭐 간단한 표현을 더 송치하는 거죠. 또 이제
검사한테 검찰청에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검찰청이고, 여기 이제 소년부고, 여기 이제 경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 보니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검찰에서 송치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를 해본 결과 그 죄질이 이제 금고 이상이 해당된다는 거죠.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이면은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송치를 하는 겁니다. 송치를 해가지고 이 이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년부에 이제 송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년부로 재송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 이제 사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이제 송치 49조 검사의 이제 송치 내용에 관하여 학습을 했습니다. 자, 형사사건 좀 더 보겠습니다. 49조 3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라는 것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 피의자라 그러죠. 자,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를 했지만 아직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공소가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 피의자라 그럽니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조건부로 이제 기소를 이제 유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이제 선도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소년을 선도하고 교육과 관련된 선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과 교육, 활동,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해서 이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조건부 이제 기소 이제 유예가 되면은 이제 공소 제기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보다 훨 낫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이제 상담과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이제 조건부 기소 유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조 내용도 좀 더 보겠습니다. 법원의 송치. 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제 송치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땡땡이가 범죄해가지고 소년부나 아니면은 검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는데 여기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기된 검찰이 제기한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겠어 하면은 법원에서 자, 소년부로 여기 있는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50조의 내용입니다. 자,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조건부 기소 유예와 먼저 이제 검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의 유예와 법원의 50조의 내용, 법원의 이제 소년부의 송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소년법에 관하여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법의 목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1조에서 자,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자,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년법에서 소년이라는 것은 19세 미만인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정 보호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관한 건데요.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한다는 것. 자,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7조 내용인데요.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자,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의한 결과 이제 피의자인 이제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야 된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1호 처분,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보호관찰, 자,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이제 감호 위탁하는 거죠. 자,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생활하는 거죠. 또는 7호 처분은 병원이라든지 이제 요양소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적인 이제 재활 서비스를 받는 게 7호 처분이 해당되겠습니다. 8호 처분, 9호 처분, 15호 처분은 소년은 송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이제 부가 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5호 처분을 받고 더불어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청소년 뭐 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명할 수가 있다는 것, 또는 이제 2항에서는 4호 처분, 5호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또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 받는 이제 청소년을 둔 보호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소년부 판사가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 처분 기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호, 6호, 7호는 유탁 기간은 이제 6개월로 합니다. 단기 보호 관찰 기간은 1년, 장기는 2년. 자, 수강 명령은 100시간, 사회 봉사 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 소년은 송치는 6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 소년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49조 검사의 송치인데요.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소년부에서 1항에 따라서 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죄질이 금고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형사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청에 다시 또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에 따라서 여기 있는 2항에 따라서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39조 3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조건부 이제 기소유예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이제 선도를 받게 하거나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활동 등을 하게 하여서 기소를 하지 않고 이제 조건부로 기소를 이제 유예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원에서 이제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호 처분 기간에 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 1번 장기 보호 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 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서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제2호의 수강 명령은 100시간을, 제3호의 사회 봉사 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보기 3번,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번,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마지막 보기 5번. 제6호, 7호의 유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1년 후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보호처분 기간에 관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년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비행 청소년을 학습하면서 소년범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학습할 때 소년법을 일부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년법 목적에서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